네. 네. 저 머리 어때요? 하하. 지금 열심히 봤다. 와. 뭐예요? 뭐예요? 뭐 했어요? 에? 뭐야 이게? 돈 썼어요, 돈. 아침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 소가 핥았냐? 핥았다. 비 와서 물에 젖은 쥐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시장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머리로 네. 또 웃음을 주시네. 우리. 웃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주말에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밤송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여기 다운펌을 살짝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위에까지 바르면 어떻겠냐. 네. 위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데 위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또 BY 있잖아요. 래퍼 BY 씨. 예? BY를 언급하더라고. 타조알 아세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타조알로 유명했던 그 연예인분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그랬더니만 채팅창에서 BY는커녕 BYC 같다. 내복 같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겸허하게. 겸허하게. 네, 놀리면 놀리는 대로. 그래도 민준 씨니까 이 정도 네. 또 소화를 하죠.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 김정영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오늘 장의 상승을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시겠죠? 하창호 본부장님? 네, 뭐 일단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관세에 대한 뭐 추가 내용이 어쨌든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약간 애매한 상승. 애매한 상승. 왜냐면 수급이 막 엄청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미니 지수는 잘 쫓아다니긴 했는데 어쨌든간에 방향은 돌아선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내용을 또 트럼프가 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이 만들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이 만들고 해서 좀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를 그 느낌, 그 느낌을 녹여서 한마디로 그림 만들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누구는 지금 관세 상황을 양자역학으로 표현해요. 어디 정해진 상태가 아닌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관측하기 전에는 상태가 정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하는 양자관세라고 양자관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딱 적당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0.67? 뭐 전치 갔을 때 좀 뭐 아쉽네. 그래도 1% 넘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정도까지 못 갔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전히 언서티티 남았죠. 품목 관세 일주일 뒤라면서 미뤄졌다 그러더라고. 오늘 안 한대요. 트럼프가 또 하루아침에 다시 또. 역시 양자관세네요. 그래서 그 언서티티에 남아있지만 설마 그 관세를 5, 60% 할까?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정도면 적당히 경계를 가지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장이 중요하다. 미국장이 중요하다. 오늘 외국인이 2,800억 현물에서 또 선물에서 900억 이렇게 팔았는데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정치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하나의 큰 고비가 지나가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고, 그러면서 고비라고 또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의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고. 고비 맞는데. 정치? 뭐가 고비인데? 관세. 아니 탄핵. 국내 정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고비가 넘어갔다는 그 말씀이라고. 고비는 아니죠. 고비는 아니죠. 아주 슬픈 일인데요. 그래서 탄핵 관련해서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고 또 뭐 조기 대선도 이제 치르고 다가오고 있고 환율도 1,420원대로 이제 떨어졌고. 근데 외국인은 왜 계속 팔까? 왜 계속 이렇게 팔아댈까? 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해요. 하창호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궁금해? 다 같이 궁금하군요. 궁금하죠. 아니 변수가 있어서 팔았으면 변수가 끝났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죠. 끝났다고 안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만 된 것 같고
근데 그 정도에 준하는 정도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미국도 정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외국인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장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도 아니고 뭐 유럽이나 중국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이 수급이 조금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뭐 지금의 수급 주도는 어쨌든 연기금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을 잘 추종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면 좀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일부 제한을 하겠지만 네. 뭐 영원히 나가진 않을 테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치면 뭐 일단은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2월, 3월에 많이 들어왔었던 물량은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수급이 돌아올 만한 요인,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좀 약간 관세 다 오픈 안 해서 약간 선회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아마 수급은 붙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외국인이 붙는 수급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조선방산 변압기 이런 게 있는데 조선방산 변압기에서 좀 파는 게 좀 있고, 자동차도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금 갈 때가 아마 반도체가 제일 유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어쨌든 돌아와야 되는데 뭐 외국인 판단에서는 좀 갈 데가 없다고 보나 봐요. 네. 김정현 본부장님은 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왜 알고 이렇게 있어요. 많이 파는지.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다 예측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고 하면은 네. 얘기 안 할 건데 네. 먹을 겁나 뭘 배가 드릴까요? 고픈데 오늘. 로봇 청소기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마음이라 청소하라고? 마음 청소해야 돼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아침 말씀인데 환율이 좀 아쉽죠. 확 빠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도 1,420원이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았죠.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환율이 1,417, 계엄 선포하기 전날 12월 3일이 1,417이었어요. 그럼 근처 갔네요. 네, 갔어요. 근처가 아니라 더 내려갔네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1,416원까지 아, 내려갔어요. 그래요? 지금은 1,420이니까. 지금은 1,420. 네. 근데 그때랑 봤을 때 지금이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이나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바로 온다고 그 바로 바뀌진 않잖아요. 희망을 미리 땡기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성장률은 많이 내려갔죠. 우리의 성장률이 아마 그 당시에는 1.7, 8%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내다보는 게 2% 약간 밑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1.2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 30조 하더라도 1.5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낮아가는 상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슈고, 그 나머지는 뭐 보는 점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worst is over 하지만 와치한다. 그 많이 빠진 미국 가느냐? 아니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만약에 세이브 페이스하고 체면 세우고 대충 무한무하면은 중국으로 먼저 갈 가능성이 돈의 작은 흐름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우선순위 아니다. 꼬레비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면은 우리보다 위에 누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요? 저는 미국이 많이 빠지면 제가 미국하고 한 거 비슷하거나 미국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레벨에서 지금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우리보다 낫다라고 먼저 안 받고 우리가 먼저 갖는다 수급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미국하고 중국이 먼저. 최우선이에요? 아니요,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우선이다. 미국, 수급이. 중국이. 네, 우리보다. 그 다음에 우리예요? 그 다음인데 많이 빠진 게 베트남도 있고 딴 나라도 있어서 우리가 베트남은 베트남 많이 빠졌어요. 서운한데. 근데 성장률이 걔네가 다르니까 적어도 걔네 6% 나오니까 와. 우리는 1.2%니까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까지 보면은 까리까리해요. 베트남 근데 관세 40%대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 밀었잖아. 90일 미룬 동안 낮아지겠죠. 기대치가 개떡됐다가 낮아지는 우리는 25%에서 얼마나 더 낮아질까?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이게 베트남하고 중국, 미국은 많이 빠진 것에서는 회복력에 대한 거고 중국은 만약에 후사무사해지면은 결국 다 자금이 미국은 신뢰 잃었고 중국으로 갈래 이러면 또 한국이 먼저가 아닐 수도 있죠. 그걸 뚫을 정도가 되려면은 아까 경제 성장률의 근본적인 오야 되는데 수출이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수는 이게 누가 온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추경을 완전 많이. 추경보다 돈이 많나? 갑자기 60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그것도 알려지는 정도니까 20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김장현 본부장님 마이크가 좀 지지직거리나요? 만약에 지지직거리면 거기 앞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고고. 네네. 이따가 한번 상황 네네, 보고 그러시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네, 당겨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응? 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네, 드가님이 또 발사해 발사해주셨죠. 주셨고요. 비님께서 땡땡땡, 탈감님께서 짝짝짝, 이하늘님께서 너무 추워서 패딩 다시 꺼냈다고. 맞아요. 패딩 입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춥다는 게 또 시장 자체도 오르긴 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서늘함 맞아. 이런 것 쎄한. 때문에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권종근님, 민돌아빠님, 줄리킴님께서 내일은 더 가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효민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무지개님은 봄비가 촉촉촉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꽃 주말에 이제 또 예쁘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어요? 네. 그래요? 그래도 주말에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또 봤대요? 다들 비 오는데? 보셨어요? 뭐래요? 꽃. 그쵸. 피크였죠, 지난 주말에. 네. 좀 날씨가 더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 왔는데 피크였어. 아니, 금요일날. 어마어마하게 오던데. 피크였다고? 금요일날 피크. 금요일 피크아웃. 금요일날 피크. 아 그렇군요. 너무 짧았지. 네. 선반영입니다. 선반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땅비리님도 오셨고요. 네. 나들이님께서 우리 시장은 코스닥 그나마 관세 이후에 선방 중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노릴 거면 그쪽에서 노리는 게 네. 낫지 않겠냐. 요런 한번 토론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똥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뭐야? 그냥 가시고 읽지 여기서 마시고요. 굳이 여기다가 네 이거 입으로 이렇게 배설하시면 저희 분위기가 다 안 좋아질 거예요.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한 분들이 많아요, 맞네요, 진짜. 여러 가지로 급하시네요. 지금 엄청 급해. 계좌는 지금 거의 지금 똥 들어 맞았다고 지금 어떡해. 계좌도. 두 분이 좀 살려주시면 예, 전략들 많이 맞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또 여담이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온 사방팔방에 공짜로 있는 나라가 없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 유럽 이런 데 다 화장실 돈 내고 가야 돈 내고 되고 가야지. 일단은 화장실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한번 그만. 힘들어서. 벌써. 뭔데요?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쌌어? 아이, 그건 아니고요. 예, 거의 매우 근접했다. 예, 상한가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그 하한가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네요. 하한가에 매우 근접했네요. 거래 정지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민돌 아빠님이 하지마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 속보가 좀 나왔었는데요. 아까 양자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도 관세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두 가지에 중첩된 상황.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확률적으로 얘기합니다. 트럼프, 한국 등 3국에 즉각 관세 협상 지시한 듯. 이게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봐요. 지시한 듯?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시한 아닌가? 듯. 맞나? 안 할 수도 있었던 듯. 한국말은 끝에가 중요하잖아요. 끝에가 중요하죠. 한 뜻이잖아요. 네. 영어로 그러면 it seems, it appears. 그렇죠. 영어로 딱 보면 영어는 딱 보면 그렇다 하면 뒤에 얘기를 안 듣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들으면 골 때려서. 그러니까요. 이거 국가 수반이 지시한 듯? 네, 그래서 워딩이 참 혼란스러운. 네. 근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뭘요? 트럼프에 딱 맞춰가지고. 네. 이분 잘하셨죠. 정말 잘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모르지. 근데 그럼 원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시한 듯 네. 참고해 보시죠. 저희도 한번 속표를 협상하고 있는 듯 대한민국하고 뭐라고요? 대한민국하고 네. 극비리에 네. 물밑 작전에서 엄청난 결과를 도출하는 거의 밀접한 회담을 하고 있는 듯. 앞에는 열심히 긴데 뒤에는 모르겠다는.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길 듯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예, 정책적으로 이해합니다. 뭔가 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이제 약간 아쉬운 거죠.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네. 뭐 그러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질풍가다님이 웃긴 듯. 네. 난 채팅창 안 봤지만 나 욕할 듯. 그만해.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3시 35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이 시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오늘은 플러스 0.95%로 코스피가 마감이 됐습니다. 245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좀 줄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은 708포인트, 전일 대비 플러스 1.92%. 확실히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거래대금 6조 5천억이니까 이거는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 KRX 기준으로 한 2, 3조 정도 준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좀 비슷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는 상승이 압도적이죠. 거의 이제 1,900 종목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적진 않았어요. 한 700 종목 빠졌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산업으로 엮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또 많이 된 게 별로 없어요. 뭐 인물주 정도? 인물주 정도 좀 많이 빠지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막 빠진 것도 크게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선물, 뭐 외국인 현물 모두 다 좀 매도가 있었고요. 대신에 그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한 2천 정도 나왔는데 현물이랑 같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 1,000억대 사줬고요. 일단 미니지수 흐름 좋습니다. 이거 뭐 본장에서 좀 좋아지면 뭐 나머지 부분 우리나라도 내일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도 1%대, 뭐 중국 쪽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초반에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가 143까지 어느덧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올 거고, 뭐 전일 기준이긴 한데 금도 뭐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금 동향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두 분은 어때요?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 뭐 시사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2455 요 정도가 아마 밸류에이션을 딱 먹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조심해야 될까요? 뭐 트럼프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저는 한 2,500 전후,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 2% 정도, 이거는 밑에 있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까지는 좀 봐볼만 하지 않을까가 일단 제 생각이고요. 대신에 그 이상이 되려면 뭔가 좋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관세 부분이 더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 네, 제가 4월 2일 주가하고 자꾸 비교해 드렸는데 4월 2일 주가가 지금 얘기한 2,500 막 들어가는 거예요. 4월 2일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이런 모든 무지막지한 관세 그 120 몇 프로, 80 몇 예. 프로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발표되기 전. 그때 주가로 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인데 갈 수가 있어요. 전제가 있죠. 근데 그 품목 관세 한 거 그것이 아마 25% 미만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25% 이상 나오면 그 못 갈 거예요. 25% 이상 나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만 가지고는 2,500 바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 미만이 나오는 게 일단 1차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가느냐 하는 거는 아마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4월 2일날 코스피가 2,530 정도네요. 30? 2,500에서 2,530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요 정도로 저 중간에 놓쳐가지고 요 정도로 간다? 4월 2일이 2,506이야. 4월 2일이. 네네. 2,500, 종가가. 종가. 그러니까 2,502. 그 정도. 2,500 가느냐. 그 근데 25% 그게 가는 이하는. 게 관세가 25% 미만. 미만이어야 미만해야지 일단 1차 조건이 될 것 같다. 다른 요건이 비슷하다면.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협상을.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기 전에 미리 또 소문이 나오겠지,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금요일에 발표한다 그러면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이제는 실적 나오는 거 막 뒤집박짓다 갖고 가느니 마느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케이. 관세야 뭐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는 뭐 개미 입장에서 알 리가 없으니까 네. 좀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네. 약간 지금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덩어리 크게 지금도 아직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좀 지나가고 나서 6월, 7월쯤 되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코스피가 여기보다 훨씬 더 레벨업을 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까?
지금은 애매하죠. 왜요?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질질 끌지 또 트럼프가 마음 바뀌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단하기가 어렵죠. 대신에 뭐 약간 좀 더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좀 그건 아쉬운 거는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구간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전보다는 먹을 뭐 가치가 좀 작겠죠. 몫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종목별로나 산업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대신에 시간을 많이 태워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요즘에 시장은 약간 포모예요.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데 예. 약간 걔네들이 안 갈 것 같으면서 계속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규로 진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올라가 있고 내가 저거 왜 안 샀지? 이러면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에 있는 거를 잡기엔 너무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또 이제 남 가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분통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넉넉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 깨작깨작 모아가는 건 좋죠. 네. 가격이 워낙 괜찮으니까 아직은. 근데 이제 글쎄요, 뭐 많이 올라온 거는 포트 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산업별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450에서 하시면 어쨌든 2500 위에서부터는 좀 분할로 줄이는 연습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은 차분하게 그냥 또 뭔가 터지기 전까지 차분하게 참고 또 참고 꾹 참고 그래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으시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는 게 제일 힘들죠. 참는 게 제일 힘들죠. 왜냐면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온다라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온리 현금을 다 들고 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뭐 채권이라든지 다른 거 하다가 이제 기회다 싶으면 그거 팔고 넘어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것도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지금은 여러모로 좀 애매한 부분이다. 근데 뭐 2450 이하로 막 분할 매수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2500 언더. 2450 언더. 2450 언더. 네. 반도체 중심으로. 네, 저는 그거나 이제 지수. 하창원 본부장님은 지금 레벨대에서 조방변, 물론 다 퉁칠 수는 없지만 조방변 대 반도체 하면은 지금 지수에서는 모아가는 건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할 것 같아요. 네. 조방변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혹은 반도체가 그거는 대응을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그냥 지금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도 돼요. 그냥 뭐 오늘 한 5주 샀다가 뭐 내일 좀 느낌이 되게 좋아요. 한 10주도 샀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막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50주도 샀다가 막 100주도 샀다가 이렇게 질릴 수가 있는데 조선은 지금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위치가. 예. 그래서 좀 더 힘들고 내 의사결정이 틀렸을 때 이제 좀 멘탈도 더 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산업은 사실은 반도체보단 걔네가 지금 더 좋아요. 전망은 더 좋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리고 턴하는 거에 더 플러스 알파를 줄 건지 달리는 거에 더 플러스 알파를 줄 건지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신규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가격에서 계속 사줄 수 있을까.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황제들이 꺾이는 게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이 가격엔 진짜 나 못 사겠다 이래가지고 좋아 보이지만 안 사고 그게 결국엔 주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돈을 많이 넣고 모으는 과정으로 간다면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다음번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 이제 그 추세를 다 가져가는 거를 잡는 게 훨씬 낫죠. 기회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라이트님께서 환율 한번 봐주세요. 3시 30분 이후에 달러 또 급락하고 엔화 급락합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항상 하창원 본부장님이 엔캐리 관련해서 달러 관련해서 그리고 원화 관련해서 환율을 잘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김장을 본부장님 여쭤보고 환율 관련해서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장을 본부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지나고 6월 달을 넘어서 본다고 하면 조금 시장에 똑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할게요. 똑같은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저도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그 삼성 미국하고 중국 대비했을 때 우리가 코어가 아주 세다고 증명할 만한 게 아직 없어요. 2-3개월 지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청사진을 하겠죠. 그럼 6월 7월 넘어갈 때 그 청사진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고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 기대 안 해요. 펀더멘털적으로 가야 됩니다.
추경을 하든지 삼성전자 하니 실적이 나오든지 조선방산 쪽에 더 수주가 계속 나오든지 다 펀더멘털이 거의 90%가 드라이브 될 것 같아요. 6월 3일 전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허니문 필이 됐으니까 지속적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게 2,800 갈 것이냐 그렇게 볼 만한 또는 2,700 갈 것이냐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거점까지는 여차저차해서 다 좋게 되고 뭐 이렇게 관세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은 네. 그리고 미국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각도라든지 그 속도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거시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화창한 본부장님한테 아까 여쭤본 건데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러지? 장 끝나자마자. 지금 또 멈췄어. 아하이,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네, 멈췄어. 아무것도 안 돼. 네, 지금 양자역학에 영역에 들어갔는지. 어쨌든 요거 3시 반에 요 화면에서 뭐 움직이진 않으니까 지금 네. 1425원 요때에서 장이 딱 맞췄거든요. 네. 3시 반에 1425원 딱 지나가고 보이시죠? 1425원 요때잖아. 네. 이게 3시 반이에요. 뚝 보이죠? 떨어지네? 3시 반이라고 써 있는 거. 끝나자마자 그냥 후루루루루 떨어져가지고 1416원 15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뭐 튀어오르긴 있긴 한데 이거는 뭐예요? 뭐 해석할 수 있어요? 원엔 환율 요게 이제 우리나라 3시 반 이것도 똑같아. 원엔 환율도 이러다가 좀 버티다가 갑자기 원엔 환율도 그러니까 원화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거죠. 어때요? 그 관세에 대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서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마 99대일 거예요. 100이 깨졌을 거거든요. investing.com 좀 들어가 봐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건 것 같아요. 관세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을 때 1,400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관세 이슈가 되면서 환율이 확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사실 관세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다시 1,400원대, 1,420원대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전의 수치니까.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된 관세를 언급을 하는 게 사실상 큰 변수가 안 되면 좀 더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엔화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게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물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본도 충격을 받겠지만 어쨌든 걔네는 막 올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 세지는 거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엔화를 계속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각 국가별로 차이점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약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이 좀 강해지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주축에는 일단 어쨌든 관세 리스크적인 부분들 그런 부담감들이 줄어드는 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스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좀 불안감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화폐 가치를 좀 변화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네요. 맞지 않을까.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3시 반에 원엔 환율 말고 달러엔 환율 네. 요것도 3시 반 기점으로 142에서 쭉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화 달러 약세에다가 원화 강세까지 같이 좀 더해진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3시 49분 지나가고 있어서 하창 본부장님과 이번 주 또 일정 네. 월요일이구나. 네. 일정을 보시면요.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개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뭐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주말 내에 나왔었던 이슈에는. 그래서 오늘 히토리 쪽이 또 이제 영향이 있었죠. 게다가 수출 금지 또 이슈도 같이 붙어주면서 히토리가 강했고요.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꽤 많아요. 4명 정도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죠. 일단은 CPI랑 PPI를 어떻게 코멘트 할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관세 영향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깍두기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사들이 발언에 거기에 만약에 녹아내린다면 뭐
그러면은 되게 좋게 또 반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에 대한 조치 발효가 있는데, 요게 또 주말 사이에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관련된 또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뭐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트럼프는 그쪽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재부에서 일자리 ETF 관련된 거를 또 개최를 하니까 요 또 정책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 일부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에는 중국의 GDP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20년물 나오는데 이건 10년물과 30년물이 워낙 입착률이 강했어요. 2.6, 2.4 강했기 때문에 뭐 되게 입착률 잘 나올 것 같고요. 또 애틀랜타 GDP 나오에서 혹시나 좀 뭔가 힌트를 주는지, 뭐 실질 민간 투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거나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와서 만약 GDP 라인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된다면 뭐 이러면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거의 이제 더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겠죠. 물론 변수가 많아지겠지만,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산업 AI 개최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오늘 같이 좀 땡겨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 왜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AI 관련돼서 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필요해서 AI 방문하는 이슈들이 같이 엮이면서 그럼 목요일까지 모멘텀 짜겠네? 그럼 요쪽 수급 가야지. 약간 이렇게 플레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통이 있고요. 유럽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매주 주 청구 건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또 애틀랜타 연달아 나오고요. 네. 부의장 발언 있고요. 금요일에는 부활절로 미국, 독일, 영국, 홍콩, 프랑스가 쉽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까지가 조금 매크로적으로는 좀 피크를 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예정이 있으니까 또 이거 관련된 테마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은 우리나라장에서 금요일 아침에 반영되나요? 아마 그럴 건데 제가 개장 전인지 후인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개장 전이어도 사실은 뭐 저거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일이 궁금해. 금요일이죠. 요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 네네네. 아, 오케이. 그럼 난 목요일 날 그거 해야겠다. 수요일 날. 수요일. 아, 그럼 또 안 되네. 금요일 하루 보고. 아하. 컨텐츠 관련 줄 알라 그랬거든. 근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데 조단이 넘는 거에서 할 거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작은 거. 작은 거 하면 작은 거 하면 승산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 종목 싫어. 큰 거, 아, 큰 거가 우리가 아는 그 종목인가? 제일제당. 제일제당. 아,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중에서 김정일 본부장님 좀 눈여겨 보시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정 아침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침에 한 것처럼 목요일 날 우리 금통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지만은 다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어떤 내용적인 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적었지만 TSMC 실적이 아마 그 장중에 나올 겁니다. 1사분기 실적. 지난주에 한 거는 그냥 매출만 한 건데 이건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요. 무슨 캐펙스가 요일에 나와요? 목요일 날. 다 목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걔네 시간 저녁이니까 우리 장에는 영향 안 미치겠죠. 22에서 금리. 22도 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요일 장중에 또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도 저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거? 저는 파월 네. 왜냐면 좀 그 트럼프로 발생할 수 있는 반등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게 파월에 대한 멘트, 파월 푸시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엄청 막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횟수랑 그 속도가 시장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는 멘트들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파월은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혹은 스탠스가 뭐야 이거 CPI 이런 걸 이 정도로 좋게 본다고 그런 힌트를 준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우리 지금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매우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관세는 일시적이다 뭐 이런 멘트를 쳐준다거나, 왜냐면 좀 스탠스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면은
완전 희비 교차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일시적이다 이런 멘트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튀길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또 잉? 뭐 이러면서 다른 매크로 지표들로 또 열심히 냄새를 맡으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월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주로 주 후반에 이것저것 좀 굵직한 게 몰려 있네요. 네. 사실은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우선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5티어급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저런 것들 중국 GDP에다가 파월 의장의 연설, 금통위 뭐 이런 것들, 넷플릭스 실적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주요 대선 후보 일정도 같이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퓨리오사 가는 줄 알았으면 샀지. 내가 그거 제가 새벽에 다 적어놨어요. 가는 거. 예. 그거 주말에 다. 우리는 왜 안 알려줘? 어디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에? 그거 유료잖아. 나 돈 없어. 그거 무료로 공개 안 돼? 하루에 600원, 하루에 600원. 제가 새벽부터 커피 터져 하루에 600원. 참 사람이 아니 자기는 구독 안 하면서 저 해요. 아니 AI 뭐 이런 것들 구독 안 하고 최대한 버티잖아. 근데 이제 자기 거는 겨우 하루에 600원입니다. KR로 말 나온 김에 하면은 유튜브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이름 유튜브는 똑같으니까. 공짜. 유튜브는 공짜죠. 아.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봐주시면. 왜냐면 주 초반에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뭐 지금 출마 선언하는 것도 있고 정책 행보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하는 거 뻔하잖아요. 저출산하고 AI 하고 뭐 저기 뭐 등등등 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는 거에 따라서 월화수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방송이 아니라 사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책주 해야죠. 정책주로 당연히 수급이 갑니다. 왜냐면 5년마다 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가는데 그걸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주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죠. 왜냐면 거기가 시총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사실 그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세력이라는 그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재산이 막 엄청 크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 그렇죠. 그냥 한 주나 이런 걸로 한 번씩 그냥 커피값 1,000원 정도 얻어보시는 느낌으로 해보면 너무 좋은데 그 한 주만 사도 완전 심정이 막 쿵쾅쿵쾅 한단 말이에요. 뭐 하루에 막 20% 가고 하루에 20% 빠지고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시고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요런 이제 대선 관련된 이벤트가 생기면 단연 수급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매체에서도 그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 일요일인가 나왔을 거예요. 퓨리오사 방문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사로 이제 빠바바박 나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분명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점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책 관련 테마주는 이렇게 시소로 움직이나요? 만약에 시장이 강해지면 얘네가 조금 약해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오늘 거예요? 같은 날 움직이기 딱 좋지. 사실 오늘 움직인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저기 뭐냐. 뭐 상지건설 30%, 뭐 저기 솔트룩스 24%, 뭐 등등등 해가지고 AI 관련된 거 몇 개 오르는 거 있고 또 테마 관련해서 몇 개 오르는 거 있잖아. 오늘 같이 사실은 먹을 거 없는 장 대형주에서 움직인 게 시프트와 뭐 8%, LG노텍 6%, 뭐 이런 종목들 막 움직이니까 이거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행보도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테니까. 네. 예.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600원. 유튜브는 공짜. 네, 유튜브 공짜. 지영님께서 한 달에 책 한 권 본다고 생각하고 구독해요 명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줄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뭔지 알아? 명행은 책을 안 봐요. 그거 알지 않았어. 정답! 책 한 권 안 보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 예산에 없는데 600원. 오, 대단한데요. 알겠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상승 섹터로 가보면요. 네, 오늘도 방산, 조선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근데 조선은 좀 힘이 빠졌고요.
방산이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조금 놓쳤는데 그 뭐지 하나 시스템이랑 여러 이 친구들이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종목군들 네 시가총액이 이런 거 유지를 해야 되니까 왜 연기금이 왜 자꾸 샀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한 5개 종목인데 그, 네. 삼양식품,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두산, HD 현대마리솔루션 그런 친구들이어서 아마 이게 편입 예상할 때가 제일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확정되면 오히려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표되는 게 5월 14일까지니까 네. 한 달 남아 있어요. 딱 한 달 전. 말이고. 한 달 이게 저는 MSCI는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만 하고 맞아. 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5월 초까지 하고도 나와야지.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네네. 높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대표가 간담회에서 추가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멘트들을 또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막 뽕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알테오젠 초입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완전 포모 올 정도로 그냥 슝슝 가버리고 있고요. 애플 관련된 거 뭐 관세 관련된 이슈 부각되면서 오늘 좀 좋았고 뭐 AI 소프트웨어 뭐 퓨리오사 AI 그다음에 의료 AI까지 그냥 AI 붙어 있는 거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돌았고요. 히토류도 엄청 강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민트? 애플 관련된 것도 저는 궁금한데. 애플. 네. 애플 전문가. 애플 전문. 애플 관세. 오늘 아침에 했어. 203달러 간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아침에 하셨으니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뭘 애플이야 아니면 애플 관련주? 애플과 관련된 뭐 반도체 관세까지 다 엮어가지고. 짧게는 또 못한다고 그게 하실 거야. 짧게 못해요? 네, 짧게는 불가능하다고 하실 거야. 30분 달라고 하신다고. 애플이 4%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한 6% 올라갔잖아요. 네. LG노텍이 장중에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 얼마 전에 막 빠진 거에 대비했을 때 회복력은 굉장히 느려요. 오늘 5% 올라가 6% 올라가봤자.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56,700원이 기준이다. 근데 관세가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간 거다. 근데 25%가 아니고 35%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빠지는 거고 25% 진짜 확정되면은 네. 다시 기고 올라가려고 힘을 낼 건 같아요. 네, 이 정도는 말씀드릴 근데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삼전은 샀는데 하이닉스는 팔았거든요. 네네. 요건 어떻게? 그래서 색깔이 있는데 반도체라고 색깔이 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거에 반도체 순수 반도체 말고 스마트폰도 지금 같이 묶어서 반도체라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관세가 만약에 막 갈려서 나오면은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 관세는 진짜 뭐 거의 뭐 보통 보편 관세 10%를 끝내는 거야. 왜? 애플 때문에. 지네 거 팔아야 되니까. 지네 거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표면상으로 28% 30%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손해냐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그 측면에서는 불리한 거죠. 근데 이거는 나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오늘 딱 끝났으면 오늘 밤에 보고 내일 해결됐었는데 오늘 내일 안 한다며. 일주일 더 기다리라며. 그 언서티가 있는 거죠. 혹시 반도체에 뭐 관세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35%?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하이닉스 왜 이렇게 개떡됐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0.4% 빠져서 관세에서 좀 세부적으로 갈리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다른 거 조선 방산 바이오 요런 거 묻고 싶은데 물으면 안 되잖아. 뭐. 저 저 관심 있는 것들. AI 소프트웨어? 저 필요해. 편입을 못 하잖아. 그니까. 그렇죠. 나 구글 지난주에 그 클라우드 넥스트 할 때 저 편입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2천억, 3천억 이러고. 저 그날 잘 갔어요. 20% 오. 갔어. 편입을 못 하니까. 요런 거 관련해서 대형주는 없는 거예요? 대형주 없지. 없죠. 없지. 네카오 하시려고요? 네카오. 그거는 싫다. 하이닉스. 다 2천억, 3천억이야. 5천억, 그래서 그때 6천억도 하이닉스 없어. 편입했잖아. 내가 지난주에. 하루 좋고 그 다음에 잘 나갔지. 아니 근데 저 잘 몰라가지고 오늘 그 이재명 대표 퓨리오사 가가지고 얘기한 것 중에 뭐 알맹이가 있어요? 저 못 봤어요. 기사 뭐 나온 게 기사는 있나? 올라왔던데. 뭐 알맹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문을 그쪽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상징적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퓨리오사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되게 뛰어난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약간 시그널을 보여준 거죠. 그런 상징적인 회사에 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AI의 뭐 100조인가 뭐 투자하는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이쪽을 키우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정책적으로 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다른 이제 대권 후보들도 AI 쪽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럼 핵심 키워드 어쨌든 AI가 들어가긴 하겠구나가 이제 공통사로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려야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 AI 소프트웨어 가면은 사실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손에 꼽거든요. 10개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솔트룩스 이런 애들이 먼저 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또 일정도 있잖아요. 목요일에 있어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좀 볼 수 있겠죠? 그쵸.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한 바퀴 또 꼬아서 뭐 수요일부터 먼저 박살내놓은 다음에 목요일날 날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 화요일날 정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싸움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이제 군량이랑 병사는 한정적인데 일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매복해서 막 팰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항상 머리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 전략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전한 거는 화요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퓨리오사 대표님 보면은 화면 나오네. 이 개그맨 희극인 이무일 씨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요? 볼 수도 있게. 비슷하죠. 피디님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나와요? 퓨리오사 대표님이거든요. 근데 이무일 씨랑 진짜 닮았지. 그래가지고 난 보면은 계속 오늘도 그 기사 보면서 생각. 명행처럼 개그맨도 하고 앵커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퓨리오사 대표님도 개그맨도 하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고맙습니다. 전혀 시간이 다른 거야? AI니까. 이무일 씨 진짜 똑똑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퓨리오사 대표님.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요. 좀 꼽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4개만 꼽았습니다. 네, 인물주는 좀 그래서 네 이렇게 넣었고요. 근데 뭐 또 엄청 빠진 건 아니어가지고. 네. 엔터 왜 빠져요? 콘텐츠 왜 빠져요? 엔터랑 콘텐츠는 오늘 관세로 인식이 돼서 빠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천태만상 부르신 윤수연 씨가 중국에서 어쨌든 본토에서 불렀거든요. 노래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거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없이 만약에 그런 뉴스만 딱 있었다. 그럼 오늘 엔터 올랐을 겁니다. 근데 관세적으로 이제 뭔가 수그러드는 부분이 되니까 엔터랑 콘텐츠는 분명 관세 무풍지대로 분명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부분 조금 되돌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뭐 많이 빠진 게 아니어서 뭐 해봐야 뭐 2% 막 이렇게 빠진 거라 0.1% 빠졌네.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0.1% 빠졌네. SM도 0.9% 말아 올렸네. 네, 그래서 별로 이게 장중에도 별로 안 빠졌어요. 한 2% 정도. 근데 오늘은 빠진 애들은 많은데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큰 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 이렇게 뭔가 해도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그거 했다며요. 뭐 한국 컨텐츠를 뭐 맞아요. 그래서 키우겠다. M83 오늘 또 갔어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또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태만상 알아요? 몰라요. 천태만상 몰라요? 천태만상 인간 세상. 저는 알아요. 네. 엄청 유명한데. 와. 회식 안 해봤어요? 회식. 같이 했잖아. 회식할 때 도망가지. 회식할 때 다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가자 이러면 아저씨들이랑 노래방 가기 싫어가지고 남편이 와서요. 맞네. 그래서 나가보면 이제 커피숍 앞에서 카톡하고 있어요. 말했어. 알겠습니다. 천태만상이라고 회식 노래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중국 가서 공연을 하셨대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중국에서 공연을 한 케이스래요. 거기서 회식하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막 따라 부르고 그랬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네,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국콜마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연내 출시 기대감. 뭐 도전 비전 많이 좀 주가 변동성이 있어서 좀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실적 개선 본격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신규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드. 고마워요. 핸드폰 계속 켜지잖아요.
뭐야 그 AI 시대 그거 쏘리. 아침에 그 핸드폰 켜져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침 내거 꺼주세요 아니었어. 이랬는데 내 거 아니야. 보니까 밖에서 떠들고 있었더라고. 쏘리. 핸드폰이.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그리고 유니드 읽어봤는데 유니드 내용 괜찮더라고요. 오. 네, 유니드는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드. 네, 2개 있거든요. 네. 2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턴어라운드 초입 그리고 시프트업 오늘 많이 올랐죠? 매수 가능 영역에 진입됐다. 현대차에서 리포트. 네, 그리고 뭐 C랩 같은 것도 다 이제 AI로 엮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좀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드 저 히토류 관련이잖아요. 아까 뭐 속보 나왔죠?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수출 중단한다. 네네네. 근데 요거 약간 그 탄소 포집 이런 좀 친환경 쪽 그쪽이랑도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아무튼 리포트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그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인데 물류비가 많이 그 SCFI 지수가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6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관세에서도 사실 조금 자유롭고 7%밖에 안 된대요. 네. 수량이 거기에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는 지역이 많아서 오.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구조고 그다음 수급도 좀 붙어 있고 리포트도 목표 주가 상향에다가 관세에서도 좀 자유롭고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아무튼 재밌습니다. 한번 공부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뉴스 있으면은 안 한 거 있으면은 네, 뉴스는 여기 히터류랑 뭐 이거 2개라서 네. 히토류 수출 중단, 네. 트럼프 관세 맞불, 이거랑 이제 이거 정책주 네 계속 보자. 네, 요 내용. 첫 일정, 네. 필요사 AI, K 엔비디아. K 엔비디아, K 엔비디아를 육성하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한마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한마디 두 분은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하창호 본부장님부터. 네, 저는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귀엽죠. 너무 편안한 거 아니에요? 뚝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GPT랑 대화를 여러 번 하면서 그림에 자꾸 보완을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것도 바꿔주고 저것도 바꿔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최악은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변곡이 생겼으면은 그 방향성으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변곡이 잠깐 변곡이 다시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제 최악은 좀 면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궁뎅이를 좀 묵직하게 둬서 일정 흐름이 갈 때까지 위아래 막 톱니바퀴로 하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을 좀 사용을 하고 특정 구간에서 잘 세팅을 해놨다면 지금부터는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끙하고 갖고 있고 올라갈 때 조금씩 덜어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물이 보시면 물이 막 이렇게 엄청 쏟아져 나오면 소가 내려가기보다는 이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의 흐름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살집도 좀 집어넣고 너무 똥땡이면은 좀 살 좀 더 덜어내고 그렇게만 잘 해주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방향대로. 내려간다? 아니, 그 흘러간다. 흘러간다. 원하는 대로 내려간다? 아이, 저 쇼쟁이 저거 잡았다 요놈. 저 롱보노. 나 그래서 좀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내려가는 거 보여서. 아니 저 미끄럼틀은 본질의 내려가는 거지. 용도가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요거는 재밌다고요? 아니요. 내려가는 게. 그 워터파크 가서 이거 워터 슬라이드 타시면 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 즐거운 구간이 오고 있기 전에 그 이 즐거운 구간으로 가기 전에 이제 물을 타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재밌는 구간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둬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향이 잡혔다면 방향이 흐르는 중요하다. 대로 두자.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보다 리포트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별거 없어. 오늘 한마디 없잖아요. 지난주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한마디. 안 했었어. 한 번 했어요. 한 번.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합시다. 한마디. 그게 재민데 이제 네. 이거 아닌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끼워 맞추는 네, 게 재밌는 28페이지. 말이에요. 20페이지. 준비는 돼 있어.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20 이상 정도 없어. 있어요. 이상 없어. 이상 없습니다. 이상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20페이지 오늘의 한마디는 28페이지. 네. 이 뭐야? 이거는 저도 하죠. 그럼 제가 하죠. 그러면 retire.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게 중요하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타이어를 재활용하다. 그렇지. 네. 그거야.
맞죠. 타이어를 바꾸는 거죠. 폐타이어 관련주.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누굴 바꾸라는 거지? 타이어. 트럼프를 바꾸든 누굴 바꾸든 아 탄핵? 누가 됐든 간에 네. 잘 못하는 건 바꿔야 된다. 관세도 잘못됐으면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정책을 바꿔야지 포지션이 바뀐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몇 개월 더 가야 되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리타이어입니다. 처음에 이거 적으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적으셨어요? 말 그대로요. tired. 은퇴하고 싶다 이런 느낌. 아니, 그게 아니고 tired. 타이어를 안 바꾸면은 내가 tired 될 것 같아 갖고 retire. 그런 뜻입니다. 저 다시 타래로 하면 안 돼요? 다시 타래. 다시 타래. 다시 타래? 다시 사래 이거 딱 그네. 이거 다시 리타이어해? 자 여러분 상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거지로 이 사태를 만든 네. 제 잘못입니다. 예. 인사할 때 볼 걸. 항상 13년 해왔지만 네. 진행이 어렵고 네, 항상 난관에 부딪히고 부족하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책을 바꿔라 이 얘기였어요. 네, 정책을 바꿔라.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리포트 하셔야 되면은 그 전에 저희가 요거 하나 리포트 어떤 종목이에요? 간단합니다. 아니 종목만 말씀해 주시면 종목은 묶어놔야 되니까. 그 저기 바이오. 오. ABR 바이오랑 어머졌다. 펩트론은 꼭 들어가 있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있습니다. 바이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 오늘 바이오 편입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바이오? 야노도? 또 통했나 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노도. 자 그러면 광고만 짧게 2분만 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길게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GS랑 롯데 홈쇼핑 뭐 이런 데서 완판된 모델을 저희가 100대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싸게 거기보다 싸게 그게 메리트입니다. 내부적인 거 그런 거 정보는 찾아보시면 되고 미대아 거 V12 올인원 로봇 청소기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로봇 V12 청소기. 올인원 로봇 청소기. 자료 화면도 있다고 하니까.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AI 3D 듀얼 뷰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장애물이 딱 나타나잖아. 그럼 자동으로 피해. 오, 부딪히지 않고. 오, 대박입니다. 이거 자료 저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5000 PA 고출력 흡입, 2000 RPM 듀얼 물걸레 회전, 걸레 자동 세척. 오,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세척하고 그냥 남아 있으면 꿉꿉하잖아. 응. 건조, 오. 자동 건조. 알아서 다. 예. 그리고 먼지 자동으로 비워줘 버려.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이거 보여. 오른쪽 건 일반. 맞아요. 청소기. 저희 집은 그냥 박아버리는. 치고 가잖아. 네. 고양이 발 다쳐. 큰일 나. 근데 듀얼뷰 센서가 딱 있어가지고 다 5cm, 4cm 다 파악해. 도망가구나. 알아서 피해서 도망가. 가구나. 알아서. 오. 다 얘는 피해갑니다. 진짜 AI다. 예. 네. 다나와 기준으로 최저가 확인 완료고요. 저희가 100대 한정이고 1년 동안 제조사 무상 AS 보장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49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49만 8천 원이 비싼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공을 하나 빼버렸습니다. 49,800원에 스탠드 에어 서큘레이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기 배치가 돼 있기는 여기 있어요. 한데, 있기는 한데 올라운드 스탠드 에어 서큘레이터인데 49,800원입니다. 본체에다가 리모컨 포함. 그래서 내일 또 날씨가 16도, 그 다음에 이제 더워집니다. 네, 그래서 곧 여름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3D야. 근데 뭐냐? 360도 3D 입체 회전. 오. 막 돌아가, 막 정신 없어. 막. 사각지대 없이. 예, 그냥 막그 맥주집 앞에 네. 있는 그 풍선처럼 막 돌아갑니다. 네. 강력한 회오리 바람, 요거 한번 켜볼게요. 삐빕, 삐빕. 그 앞에다 대고 해야 돼. 아, 콘센트를 꽂았다. 이 앞쪽이 원래 이거. 됐다. 됐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 좌우 회전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눌러버려. 그리고 상하 회전 눌러버려. 오. 막 돌아가잖아. 근데 소음도 없고. 어. 이거 트니까 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시원하죠. 풍속 여기 조절. 바로 공기가 좋아지는 거 같아요. 엄청 바로. 세잖아. 이 리모컨도 주는 거죠? 네, 리모컨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360도로 돌아가고요. 세련된 블랙 에디션 디자인, 올여름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와 기준으로 최저가 확인 완료고요. 네. 전국 무료 배송, 여름철 필수 가전. 이 좋은 게 선풍기가 막 위아래로 돌아가니까 공기가 전반적으로 순환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어요. 네. 세련된 디자인이네. 네, 살자님께서 이게 신기한 게 맞아 이러시는데 네. 신기한 겁니다. 이 신기해요. 정도면. 네, AI 시대입니다. 네.
자, 그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리고요. 더보기란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여름 준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준비 어차피 해야 될 거 싸게 사는 게 좋죠. 예.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의 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지금 저희가 바로 편입해야 되는데요. 네네.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리포트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빌리언 작습니다. 2천억인데 제가 옛날에 했을 때 3월 말 정도에 신한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네. 괜히 쓸데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 관련된 회사가 GeneDx라고 한 4조짜리가 있거든요. 흐름상으로 보면은 유전체 분석하는 건데 이거 좀 자꾸 눈에 보여서 설명해 드리는 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건 AI 의료 쪽인데 이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관심 있는 게 있어서 독시미트라고 있어요. 독시미트 이런 겁니다. 우리 의사들 링크드인, 의사들이 쓰는 링크드인, 제약업계 메타, 의료인 쓰는 줌 이거 뉴스플로우 하는 건데 미국 의료인의 80%가 여기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아직 오래되진 않았고요. 성장률이 한 4-50% 되고 마진이 30% 되는데 밸류가 나와요. 한 40 몇 배 정도 됩니다. 많이 내려가갖고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빌리언 독시미트 리포트가 있어요. 신한증권 리포트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오늘 조선주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탄소세 도입을 주말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친환경 선박. 네, 그것 때문에 좋았다. 리포트가 신영에서 한마디 하신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잠깐만요. 천천히. 신영에서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두 가지 친환경 교체 수요 활성화, 해상 운임은 올라간다. 키움도 한마디 했고 지금 친환경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11%까지 올라가면 신조선 발주가 27년부터 시작이니까 26년 올해 내년도 올해 발주가 있지 않겠냐. 근데 저거 친환경 선박은 제가 매경 있을 때부터 지금 한 4년이 뭐야? 5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됐어요? 이게 법이 통과된 게 어저께 된 거예요. 법이 통과가 아니고 회사 기구가 이걸 통과시켰어요. 어디서요? 회사 기구. 미국에서? 유엔 산하의 회사 기구. 그럼 법이 어디 있는데요? 저게 무슨 법이에요? 걔네들이 나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8년 1월부터 데이터를 운영하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27년 3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탄소세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진다 이거야. 조선주, 조선 관련된. 그래서 오늘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올라갔고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빌리언 한번 공부해 보시고 미국 주식 보시면은 독시미티 같은 것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예. 자, 바이오 관련돼서 네. 또 미국 주식 관련돼서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근데 나 이거 하기 편입할게. 싫은데. 명만 대전. 따다다다. 나 이런 장은 진짜 쥐약입니다. 나 몰라. 항상 이거. 쥐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결과를 봤을 때 민트가 5승, 5승. 이야. 제가 2승. 2승. 맞죠? 네. 4대3, 4대2 맞지? 5승, 2승. 4승. 4승. 4승 3대 2였다가 한 번 더 얘기했어. 4대2야, 4대2. 네. 별반 차이 안 나네. 4승 대 2승이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민트 뭐 이번 주에 편입할 월요일, 수요일 편입을 하는데요. 편입할 네. 종목 있어요? 저는 이제 3가지 종목을 생각했어요. 오, 맞네. 많이 됐네. 하나는 파마 리서치. 반응이 없네요. 일단 그 이유는 제가 피부과에 갔거든요. 사람이 요번에 너무 많은데 중국인, 중국인, 일본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분명히 반영이 되겠다 하고 뭘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쫙 봤더니 이 파마 리서치에서 밀고 있는 리쥬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실상에서 체감한 걸로 가지고 왔고요. 두 예. 번째는 우리
저번부터 보노님이 계속 말씀해주시고 계신 ABL 바이오. 오늘도 10% 갔죠. 이게 오케이. 지난주에 잠깐 주춤하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걸 놓지 못해요. 삼양식품. 왜냐면 지금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코첼라로 분위기가 뜨겁거든요. 예. 근데 코첼라에 그 이제 부스를 마련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역시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또 편입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코멘트? 네.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좋아버리면 삼양식품은 조금 힘을 못 받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저는 파마 리서치나 ABL 바이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제 민트한테 얘기한 이후로 주가가 네. 30% 넘게 올랐거든요. ABL 바이오랑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 중에서 포코를 골랐잖아요. 네. 어쨌든 꽤 많이 올라서 두 개 중에 아무튼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파마 리서치가 41%로 가장 높네요. 파마리선치 41%, ABL 바이오 35%, 삼양식품이 24%, 요 정도 되긴 하네요. 네. 한 2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사실 제가 아까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네. 이게 딱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거를 추천을 드리려 했는데 메디톡스. 메디톡스. 메디톡스 괜찮습니다. 한국콜마나 메디톡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타격은 메디톡스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파마리서치 괜찮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파마리서치가 조금 더 삼양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단 두 분 다 삼양은 탈락이네. 그러네. 느리니까. 조금 근데 여러분들도 파마 리서치를 제일 많이 꼽아주고 계시긴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도 어마어마한 종목인가요? 오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마어마한 종목만 가져오죠. 오늘은 네. 저는 컨셉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좋은 거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도 외국인이 사는 거가 진짜 찐이지 않을까? 자, 물론 외국인 사는 우리가 거. 일주일이니까 사실 이걸로 무언가 승부 보기는 어렵지만 길게 봤을 때도 뭐 일주일만 막 하려는 건 아니니까 길게 봤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산 종목이 뭘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한국전력, 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 다음 펩트론 그렇지.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연기금까지 눌러봅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만 사. 근데 겹치는 거. 그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어요. 연기금 매수 5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황제주를 미리 선 예약해버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케이. 하거나 아니면 ABL 바이오를 하면 저는 펩트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파마 리서치로 갑니다. 파마 리서치? 네. 시스템은 어때요? 하나 시스템.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연기금이 엄청 사잖아요. 그래요? 덩어리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랑 그 보면은 얘는 기간에서 연기금 똑같이 담고 있는데 덩어리가 얘가 좀 더 크잖아요. 하나가 훨씬 크잖아요, 에어로가. 얘가 조금 더 탄력적이잖아요. 어차피 퍼센테이지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 에어로랑 하나 시스템이랑 갈 때 같이 갈 텐데 약간 이 느낌, 이제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는 하나 그런 에어로가 카카오 느낌이고. 왜 또 카카오랑 비교를 해? 갑자기 너무 싫어지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시가 지금 났네. 공시가 뭐야? 아닌 기사가 나는데. 그럼 안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WB 그룹과 천무 유도탄 생산 합작법인 설립 계약. 4시에 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네. 어쨌든 뭐 다 괜찮은데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네, 하나 하나 시스템도 시스템? 괜찮은데. 저는 시스템이 더 가벼우니까. 왜냐면 하나 에어로는 전고점을 뚫었고 시스템은 못 뚫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시스템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도 또 결국엔 똑같은 친구들 고르는 거니까 뭐 아무거나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늘님이 네. 시스템 가라 에어로 포모 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트에 줄 섭니다. 그래요? 민준이시면 파마 시스템? 시스템? 그래? 나는 가는 놈이 더 가서 에어로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스템 에어로 하세요, 에어로 그러면.
나중에 결과 줏대 보면 돼. 있게 자신의 판단으로 해야 돼. 종목 잘 고르잖아요. 본인이 종목 잘 고르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항상 많이 못 먹었을지. 아니야. 나는 네. 탓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시스템 내가 못해도 변명거리가 있어야겠어. 시스템. 하차원의 한화 시스템으로 갑니다. 예, 하버노의 한화 시스템 이야기. 네. 예, 한화 시스템으로 괜히 얘기한 가도록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예, 한화 시스템 그리고 파마 리서치 네. 이렇게 이번 주는 이제 하창원 버스를 타고 네. 한화 시스템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대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대 하나 시스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짜 대결이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올라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 내리는 것보다는 200배 낫죠. 네, 오늘 0.9% 이렇게 올라줘서 다행이고 코스닥도 탄력도가 좋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2,500선까지는 힘을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